자, 5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시청자 사연, 오늘 사연이 좀 많네요. 자, 닉네임은 갓 탈출한 예빈입니다. 갓 탈출한 예빈님. 사연을 보내주신 갓 탈출한 예빈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빈님이나 부를게요. 예빈님. 안녕하세요. 20대 성인 남자입니다. 실업계를 나와 대학을 가야 하는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건지,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던 암울했던 시기. 고교 시절 환경봉사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도와주신 담임 선생님께서 운 좋게 제약 관련 회사의 생산직으로 학교 추천으로 연락이 닿아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생산직 경력, 경험도 없는 신입인 제가 제약회사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인터넷이든 학교든 주변 지인 생산직 다니는 형, 누나, 지인들에게 고민을 얘기해도 제약회사 쪽 근무해본 사람이 없어서 풍문으로 주사제 쪽 일이 버겁다, 고용제 쪽이 그나마 괜찮다 등등 일에 대한 아는 게 없다 보니 지레 걱정만 하게 되네요. 이 시국에 어디를 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배부른 소리다, 무조건 버텨라 등등 욕먹을 것을 감수해서라도 생산직 관련 고민들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곳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붕어 형님께 조언과 충고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연 올려봅니다. 혹시 사연에 도움이 될까 근로계약 조건도 써져 있는 것만 남겨드려봅니다. 자, 여기 있죠. 신입, 완제 의약품 생산, 호봉제, 주간, 기본급 200만원대 플러스 상여금 몇백 프로, 미포함, 성과급, 자, OT 수당, 연차 수당, 퇴직금 별도, 스톡 옵션, 수속기간 없음 등등. 제약회사 생산직 고용제, 주사제, 조용제 등등 생산 관련 일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가지로 생산직 제약회사 괜찮을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 불경기에 이렇게 취업한 것만으로도 괜찮은데 근데 솔직히 말이 될까요? 이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기본급이 200만원 넘어요. 보통 생산직이 기본급이 200은 넘는 데가 없습니다. 대기업도 200이 안 넘습니다. 보통 160, 170 요 왔다 갔다 그럴 텐데 기본급이 200만원이 넘는다는 거, 좀 센데? 그러니까 이게 순수 기본근무만 했을 경우에 기본급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빠진 금액이죠. 기본급이 뭐 200만원, 그러니까 200만원대라고 200 얼마겠네. 200만 얼마겠네. 200만원 그 언저리겠네요. 상여가 몇백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한 400으로 잡을게. 400. 400이면 기본급이 400이면 200에 400이면 800. 성과급까지 쓰면 4천만원 넘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급여 조건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회사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회사 같은데. 예빈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회사죠.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 약 만드는 회사 아니야? 이렇게 좀 사람들이 들으면 알만한 곳이죠. 왜냐하면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 생산직에서 일해보시면 아시겠지. 운신님도 바로 캐치하겠지만 기본급이 200만원대예요. 기본급 200만원대까지 가는 생산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몇 군데 없습니다. 신입한테. 보통 높아야 180, 낮은 160. 하다보다 SK 하이닉스도 여러분 160이 안 될걸요, 아마 기본급이. 좀 중견기업 이상 정도 해야 되는 회사인가 보네. 그리고 호봉제, 와, 이거 좋은 겁니다. 잠깐만, 내가 다 설명드릴게요. 자, 생산직에 호봉제 적용하는 회사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은 없습니다.
음시님, 자동차 쪽은 호봉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쪽은요, 호봉제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냥 기본급 몇만 원 더 올려주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 그래서. 기본급 뭐, 만약에 1년차가 130만 원 받으면 5년차가 한 140만 원, 한 10만 원 올려주는 거. 그러면 그 정도 차이는요, 한 특근 한번 뛰면 퉁치는 거예요. 호봉제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뭐냐 하면, 그냥 내가 연차만 채우면 월급은 자동적으로 오르는 거예요. 월급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버티기만 하면 월급은 따박따박 공무원처럼 똑같아. 공무원이 보면 왜 공무원들이 보통 구급 시험 보잖아요. 남자가 붙으면 이제 군생활 2년 플러스 돼가지고 구급 사업부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호봉 오를 때마다 이제 그 호봉 상승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월급이 따박따박 오르거든요. 이 생산직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무원하고 다르다고 보는데 그냥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월급은 자동적으로 오를 거예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따지더라도 호봉제를 적용한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김철순이 먹으세요? 호봉제를 적용할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입니다. 호봉제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반대로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급만 찌끔찌끔 올려주는 회사는 뭐겠습니까? 직원들을 사람으로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부속품 그 자체로 본다는 거죠. 예, 자동차 좀 반성하시고요. 예, 자동차 부품 회사도 좀 반성하시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 대부분이 뭐냐 하면 호봉제가 아니라 기본급을 얼마씩 찌끔찌끔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뭐 1년 일한 사람하고 10년 일한 사람하고 급여 차이가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이건데 내가 봤을 때 호봉제로 하게 되면 1년 일한 사람하고 10년 일한 사람의 급여 차이가 좀 많이 날 겁니다. 많이 나요. 제가 보니까 호봉제로 가게 되면 이 기본급을 많이 올릴 거예요. 기본급을. 기본급. 기본급을 올리면 사회금도 올라가고 요것도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급이 200만 원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시급이 높다는 거예요. 시급이. 여기 이 제약회사가 시급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보통 지금 대한민국 최저시급이 얼마입니까? 8,720원인데 여기 200만 원대 받는다는 건 시급이 못해도 9,500원 넘는다는 소리예요. 그게 만원 돈이라는 거죠. 만원 돈. 그래서 이 만약에 이제 연차를 계속 채우면 뭐 1년, 2년, 3 채우면 이게 200만 원에서 한 205만 원, 210, 215, 2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220, 그러니까 뭐 220 되면 20만 원 차이라기보다는 OT에서도 이 기본급 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올라가고 이것도 같이 올라가고 이것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월급이 내가 버티기만 하면 월급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회사에서 버티기만 하면 급여는 호봉제 상승분에 의해서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이미 아셔야 될 거는 대한민국에서 호봉제를 적용하는 회사가 몇 군데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기업도 호봉제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은 회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게 뭐냐 하면 생산직에서 몇 군데 없는 주간근무라는 거예요. 주간근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원래 교대근무 아니에요? 주간근무로 들어가신 거. 주간근무. 주간만 일하는 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 거지?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분이 일하시는 거죠? 9시부터 9 to 6. 근데 잔업은 있다고 봐야 돼요. 잔업은 거의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한 4일 정도는 있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거네. 주말 쉬는 2교대네. 맞죠?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기본 근무고 3시간 OT로 빠질 거예요. OT가 잔업이거든요. 여기 보면 OT 수당 별도라고 했잖아요. OT요, 별도. 그럼 내가 봤을 때는 9시부터 6시까지 딱 9시만 하는 게 아니라 OT가 포함이 될 거예요. OT가. 잔업이. 생산직은 웬만해서는 잔업 특근반이기 때문에 잔업이 들어가야 될 거야. 네, 잔업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은 9시부터 밤 9시까지다. 12시간 정도 근무해야 된다. 뭐 그러면 주말은 쉬겠네요. 주말 쉬고 월화수목금 있으면 한 하루 정도는 그냥 9시부터 10시까지 퇴근시켜버리고, 아니다, 한 5일 중에 이틀 정도는 이제 그냥 기본 근무 9시부터 10시까지 하고, 그 나머지 3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업 3시간 붙여가지고, 그래서 한 주에 이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을 그렇게 맞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회사에서 어떻게 또 시급 적용을 하고 시간표를 짜느냐에 따라서 제가 얘기한 거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잔업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잔업을 해야 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왜냐면 잔업수당이 세기 때문에. 유급휴일. 그러니까 유급휴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조건 쉰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무조건 쉽니다. 자, 내 서류상으로 OT는 12시간 내외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OT가 잔업이죠. 12시간 내외 있다. 아마 주 기준일 거예요. 한 달이 아니라. 그럼 뭐냐 하면 주 4일 정도는 어, 잔업을 해야 한다.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업을. 그래서 4일 동안 잔업을 하게 되면 사실 개인 시간은 별로 못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까지 포함을 해버리면 막상 이제 발 따고 바로 자야 될 겁니다. 그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주간 근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예비님. 내가 주간 근무, 낮에 근무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직 공고문 같은 거 보면 19개는 다 주야 교대예요. 주간, 야간 번갈아 가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님은 주간만 일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주간 자리 들어가고 싶어 해요. 왜냐? 주야 번갈아 가면 몸이 상하기 때문이죠. 건강 때문에 밤새는 것도 이게 힘들거든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 힘들어. 이거는 뭐 노하우가 없어.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 밤새는 거 버티는 게 여간 버거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부작용이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뭐 내가 봤을 때는 뭐 주간 근무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건강이 상하지 않거든요. 물론 OT를 하게 되면 좀 피곤한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좀 각오하셔야 되고, 음, 일단 수습 기간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생산직은 음, 생산직이 힘든 게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 입식 근무기 때문에 다리 그 발바닥이 아픕니다. 발바닥이. 이미 서서 일해보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발이 평발이고 서서 일한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 서서 일하는 게 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산직 근무는 다 서서 일을 해요. 서서 입식 의자가 없습니다. 가보면. 그래서 여기에 적응을 좀 하셔야 돼요. 적응을. 일 끝나고 나서 이제 발 좀 이제 조격 같은 것들 좀 하시고 발 좀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발이 항상 피곤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경험자로서 말씀드리지만. 안 그러면 족저근막염 같은 이제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 염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발이 막 불가마이 된 것처럼 막 뜨끈뜨끈거리는 그런
통증 같은 게 느껴지는 질병이 있거든요. 그 교대 근무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서서 일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힘든 거예요. 서서 일하기 때문에 내내. 일단 그 부분은 강조하시고, 사기업과 공공기관 다니면 느끼면서 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맞다고 사회생활을 느끼더라고요. 아니, 공공기관이 제일 나았다. 아, 그렇죠. 공공기관은 그런 거지. 내 할 일만 하면 끝나는 거죠. 내 할 일만 하면 나한테 뭔가 책임이 돌아온다거나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게 그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딱 하기만 하면 되는 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 딱,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출근을 하면 난 딱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나는 내 임무는 끝나. 이 공공기관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기업은 이것뿐만 아니라 저것도 해야 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이 공공기관 같은 데 가더라도 뭐 상사가 있다 하더라도 넌 이거 많이 배우는 게 있으면 넌 이것만 해. 딱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특별하게 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별로 없잖아. 사기업은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하는 게 많죠.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업무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근무 끝나고 나서 골치 아플 일도 없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뭐 제약회사가 뭐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여타 다른 생산직, 뭐 자동차, 철강, 이런 직군에 비하면 나은 편입니다. 그냥 나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나은 편입니다. 물론 제약에서도 제약에서 나름의 고충이 있고 힘든 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근무 환경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쇳덩어리 맞히고 10분 만치는 것보단 낫습니다. 확실하게 낫습니다. 생산직은 솔직히 노동 강도가 기본 중은 가요. 중은 가는데 저 자동차 철강 식품은 상부터 출발합니다. 상으로. 네, 상부터 시작이에요. 상부. 상에서 이제 극상하고 초극상이 있죠. 제약회사가 좋은 게 뭐냐면 제약 자체가 무겁지 않잖아요. 음? 제약 자체가 약 자체가 무슨 뭐 쇳덩어리가 아니잖아. 근데 자동차 철강은 뭐 쇳덩어리잖아요. 저걸 사람이 들어서 옮기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러면 허리가 나가겠죠. 식품도 힘든 게, 남자 같은 경우 식품으로 가게 되면 그 제조 같은 거 있죠. 제조 같은 거 뭐야? 그 만약에 그 빵이라고 하면 빵 공장이라면 뭐예요? 박력분, 밀가루잖아요. 밀가루 10kg짜리를 한 10개, 20개를 매일 옮긴다 생각해 보세요. 예. 일 시작하자마자 그 밀가루하고 설탕하고 베이킹 파우더 계속 막 수시로 계속 올라가가지고 집어넣고 뜯어가 집어넣고 뜯어가 집어넣고 해보세요. 허리가 남아 나겠냐고요.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제약회사가 뭐 힘들 수 있겠지만 다른 거에 비하면 훨씬 나은 편이에요. 솔직히 제약회사가 힘들다 하면 다른 데가 똑같습니다. 다른 데가 못 나올 거예요. 못 버틸 거예요. 이건 장담할 수 있어. 제가 여지껏 생산직 얘기 들으면서 제약회사가 죽을 만큼 힘들다고 들어본 적은 없어요. 다른 데는 죽을 만큼 힘들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제가 이미 경험담으로 썰방으로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근데 제약회사 추노선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추노 시리즈는 자동차, 철강, 식품을 다 건드렸지만 제약 쪽 건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제약회사가 근무 환경이 좋다는 거예요. 예빈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무 환경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 네, 세죠, 제약회사. 그리고 제약회사가 알짜 회사인 게, 경제 불황에 타격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예빈이 잘 들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사실 20대 때는 뭐 생산직이 어디가 좋냐 이런 얘기하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돈 많이 주는 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주는데. 연봉 제일 많이 주는데. 맞죠? 돈 많이 주는 데가 최고다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돈 많은 데 가더라도 못 버티고 나오면 말짱 도루묵이고 돈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뭐 몇 년을 못 버티고 망해버리면 말짱 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제약회사는 뭐 지금 경제 어렵고 뭐 힘들다 이런 말 나오지만 제약회사가 어렵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약회사가 뭐 부도 처리되고 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아니면 뭐 제약회사가 매출 부진으로 희망퇴직을 결정하게 된 기사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는 그런 기사 지금 자주 나와요. 최강도 좀 힘들다는 얘기 나오고. 제약회사는 여태까지 그런 기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예빈이 잘 들으세요. 돈 많이 주는 직장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내가 이 다니면서 정년까지 다니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버티는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예요. 요즘 같은 시국에는. 지금 뭐 반도체가 잘 나간다, 뭐 돈 많이 번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반도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그 경기를 심하게 탑니다. 정말 심하게 탑니다. 조선이 그렇게 엎어질 지 누가 알았겠어요. 제약회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우린 약을 꾸준하게 복용을 할 거잖아요. 맞잖아요. 사람이 약을 먹고 살면 모르겠지만 약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상비약은 항상 필요하단 말이에요. 상비약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약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다니면서 내가 뭐 정년까지 다닌다고 봤을 때 회사가 망해져서 없어지는 일이 없을 거예요. 여지껏 그런 일도 없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약회사로 눈을 돌리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무조건 대기업만 찾기보다는. 그래서 제약회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 게 절대 후회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데 들어가신 거예요. 예빈이. 그래서 내가 여기 천직으로 생각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힘든 게 있다 하더라도. 막상 님이 여기 나오고 나서 요만한데 못 들어갈 거야, 아마.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날 바라준 이 회사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 특별하게 사고를 치지 않으면 정년까지 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열심히 잘해보시고 안 다치고 오래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빈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빈님. 예,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회사 들어가신 거예요. 정말. 뭐 특별하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네. 예. 생산직에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호봉제 주간 기본금 높고 상여금도 있고 성과급도 있고 수습기간 없이 얼마나 좋아. 요즘 같은 시 거기다 정규직일 거 아닙니까? 정규직 맞잖아요. 뭐 정규직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계약직도 아니라 사람들 많이 부러워할 거야 아마. 아무튼 정말 축하드리고 정년까지 일하세요. 정년까지. 음? 정년까지 꼭 일하셔야 돼요. 예비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